조심스럽게 장담하고 맘 편하게 한담하고 신나게 만담합니다. 여자 셋의 상담도법. 다양한 컨텐츠를 읽고 수다를 떨며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여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기왕 개복치. 괴산 도롱뇽 키니입니다. 와, 오늘은 제가 센터에 앉았습니다.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저희가 대망의 첫 업로드를 한 달 전에 마쳤는데요.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키니님? 네. 일단은 생각보다 재밌기도 했고, 또 이거를 어떤 분들이 들으실까 궁금하기도 했고, 또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걸 보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궤도님? 저도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시 들어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 같고 굉장히 재밌게 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재밌었다는 게 굉장히 동의하고 너무 네. 만족이 큰 것 그러게요. 같아요. 저희끼리 얘기한 건데 진짜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들리는 것도 약간 신기한 경험이었고, 하지만 저의 집중력 부족과 바르지 못한 자세와 등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바로 오늘 걸로 가볼게요. 네. 오늘 저희가 선정한 작품은 얼마 전이랑 몇 달 전이긴 한데요. 신하균 여진구 주연의 괴물입니다. 선정한 이유를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지난 녹화 때 궤도님이 미나리를 두고 올해 최고의 영화, 남매 여름밤을 두고 지난해 최고의 영화라고 했었죠. 그럼 저는 그걸 좀 빌려서 괴물은 올해 최고의 한국 드라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괴물로 했었고, 괴물을 두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용두사미를 좀 비틀어서 용두용미. 네, 저게 적극 동의하는 바고. 네, 그래서 참고로 괴물이 올해 최고의 드라마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57회 극상예술대상에서 TV 부분 드라마 작품상, 극본상,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는 그런, 네, 박수 타임인지 모르겠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드라마를 저는 잘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밌게 본 드라마가 흔치 않아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해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진지하고 좀 집요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두 분이 딱이다 라고 싶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떡하지? 다 못 봐가지고. 네, 예, 참고로 네. 보셨나요? 네, 저는 봤고 이걸 준비하면서 두 번째 다 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못 보고 두 번째 그러니까 1.5번 정도 봤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두 번째를 봤는데 이게 16화까지인데 저는 13화까지 일단 보고 온 상태고요. 저는 8부까지밖에 못 봤어요. 이렇게 네. 봤어야 됐는데 생업이 바빠가지고 핑계인데 네. 그래서 8부까지만 보고 어떻게 할까 좀 의논을 해봤는데 저는 뒤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스포를 당하는 입장이 그쵸. 돼서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고 그렇지, 앞에서 그렇지.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좀 여러 네. 가지를 여쭤볼 예정입니다. 네. 그 괴물은 그 인터넷 포털을 치시면 줄거리가 나오겠지만 아주 간결하게 작품 소개를 잠깐 하자면, 네. 서울 외곽으로 추정되는, 저희가 추정 가상의 도시 문주시 만양읍이라는 지역에서 21년 전 만양에서 여성들이 실종이 되거나 살인이 됐는데, 그게 2021년인 지금까지도 여파가 있는 사건이고, 그 사건의 본질을 향해 가면서 드러나는 충격, 경악 이런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일러가 아주 한가득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의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은 스포일러도 상관없다 하는 분들, 혹은 다 알고 재밌게 같이 한번 놀아보자 이런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소개를 마쳤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너무 많거든요. 소감을 좀 듣겠습니다. 일단 괴물은 여러 가지 의미의 괴물인데 저는 연기 괴물이 나온 드라마였다 라고 하고 싶거든요. 일단은 주연을 맡은 신하균 여진구 씨 연기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8부까지밖에 안 봐가지고 8부까지 봤을 때의 소감으로. 네. 저는
그 처음에 사실은 이게 본방할 때 일부 마지막 부분을 좀 봤었어요. 봤는데 또 굉장히 훌륭하고 갈대밭신 같은 거는 너무 잘 찍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안 보게 된 이유가 사실은 신하균 씨가 굉장히 뭐랄까 왜 저렇게까지 미친 연기를 하지라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뜨거운 연기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되게 감정적이고 이런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신하균 씨 그 전작들도 다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로 뜨겁게 연기하시는 게 좀 있어서 좀 보기 불편한데 아니 뭐 저렇게까지 눈이 충혈되고 미친 사람처럼 막 웃고 막 엔딩이 그거였잖아요. 막 엄청나게 웃으면서 엔딩이었잖아요. 그래서 조커 같았어요. 예.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좀 안 끌린 것도 있었고 그 당시 여러 가지가 안 끌려서 안 본 건데 다 이번에 다시 보면서 역시 잘하긴 되게 잘한다. 정말 잘하고 어쩔 때는 광인 같다가 어쩔 때는 정말 다정하고 편한 그냥 이웃집 오빠나 뭐 친구 이런 사람인 것 같았다가 근데 그때가 다 가짜가 않은 거예요. 미쳤을 때도 진짜 미친 사람 같고 다정하고 정말 친구나 아니면 뭐 제이를 위한다거나 이럴 때도 진짜 같고 그래서 이게 그냥 허명이 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잘하는 게 증명이 되는구나. 여진구 씨의 연기에 대해서 여진구 씨의 연기는 평소 제가 사실 저는 화이도 보지 않고 이래가지고 여진구 씨의 연기를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여진구 씨가 연기를 아주 잘한다고는 생각지는 않고 약간 아역 출신들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큐가 됐을 때와 컷이 됐을 때가 좀 보여. 큐와 컷의 차이가 뭐예요? 큐는 이제 시작하라는 거고 연기 다 하고 나면 이제 컷 이건데 연기를 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이 장면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약간 신하균 씨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드라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아역 출신들이 보통 이제 왜 큐 하면 이번에 울어야 돼 큐 이러면 울고 컷 하면 이렇게 또 그치고 이런 연기들을 계속 해온 친구들이라서 아역들 연기가 약간 그게 있어요. 큐 했을 때랑 컷 했을 때가 좀 보인다 이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진구 씨도 좀 그런 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랄까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신하균 씨는 굉장히 뜨거운 연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몰입해 있어 지금. 근데 여진구 씨는 머릿속으로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은 제가 지금 8부까지 봤는데 그게 좀 풀어지는 게 한 6, 7 정도 돼서 좀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역할 자체가 사람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역할이 아니어가지고 계속 자기 할 말만 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6, 7쯤에 이제 그 이동식과 뭔가 이제 비밀을 공유하게 되고 같이 뭔가 작전하고 이러면서 속갯말들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주고받을 때 연기가 좋다는 생각을 딱 했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도 연기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감히 일기 시청자가 감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키니님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신하균 씨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배우의 얼굴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감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를 잘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배우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얼굴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고 그게 정말 뭐 동네 그냥 주민의 모습 뭐 친한 다정한 어떤 오빠의 모습, 뭐 삼촌의 모습 그리고 정말 약간 광기 어린 모습 이런 것들을 정말 다 잘 보여주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표정의 얼굴의 미세 근육을 아주 잘 활용하고 심지어 눈의 그 충혈도 이런 것까지도 이제 자의적으로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얼굴을 활용하는 데 능숙한 배우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여진구 씨의 연기의 경우에는 저는 여진구 씨를 아역 때 굉장히 좋아했는데 약간 이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특히 이제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신하균 배우가 굉장히 대선배인데 본인이 거기 대드는 계속 멱살 잡고 막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다 싶기도 하고 연기에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배우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완성된 배우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할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막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고 뭔가 이런 역할이 아니라서 되게 어려웠겠다 싶었어요. 네, 저는 신하균, 여진구 배우 둘 다 한마디로 제 안중에 없던 배우들이거든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제가 그냥 싫어하지도 않지만 그냥 관심이 좀 없는 그런 배우들이었는데 이번에 이 드라마를 좀 다시 보게 됐고 그래서 신하균은 그냥 다들 잘한다 하니까 잘하나 보다. 가끔씩 제가 봤던 영화나 이런 데서 봤을 때도 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랬는데 이번에는 와 진짜 잘한다. 저래서 다들 하균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너무 뜨겁다라고 아까 궤도님은 그러셨는데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안중에 없을 때는 그 뜨거운 연기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다가 이번에는 그 뜨거운 연기가 괴물이랑 되게 잘 어우러졌다라는 생각을 해서 명불허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여진구 배우는 저는 일단 아역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리고 그 어릴 때 그 귀여운 느낌이 여전히 저한테 있어가지고 여전히 한주원이라는 차가운 그런 경찰의 역할에서도 어릴 때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초반에도 연기 좀 못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역할과 좀 동떨어지는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저 좀 아까 말씀하신 거 공감했던 게 7, 8? 그때부터는 좀 녹아드는 느낌? 그쵸. 네, 그러니까 신하균 씨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말 그대로 이동식이었다면 여진구의 한주원은 여진구와 한주원이 좀 따로 있다가 7, 8회부터는 여진구가 한주원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 받았고 뒤로 갈수록 여진구 씨 연기가 더 좋았어요 저는. 그걸 못 봤네요. 네. 후반부가 더 좋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하균, 여진구 두 주연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근데 앞서 말했듯이 여기는 연기 괴물들이 나오거든요. 신하균, 여진구, 뭐 천호진 이런 몇몇 배우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처음 본 배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훌륭한 연기 그런 분들이라면 약간 드라마에서 다들 어떤 요소를 재밌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이라 연기를 못하면 너무 싫고 막 계속 그 사람만 오히려 신경 써요. 맞아. 제 다음에 말할 때 무슨 말이지? 저 걷는 거 어떡할까? 맞아. 근데 이번에는 너무 편안하게 봤어요. 다 연기가 너무 좋아서 그 몰입을 너무 잘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꼽은 잘 모르는 방금 얘기한 신하균, 여진구, 천호진 배우를 제외한 연기자들 중에서 내가 꼽은 한 명의 연기자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명 고르기 너무 어렵다. 그죠? 뭐 하시고 싶으면 2명까지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키미님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단언컨대 네. 김신록 배우가 너무 좋았다. 김신록 배우가 어떤 역할이죠? 네, 오지화라는 이제 여자 형사 역할이고 박정재랑 이제 이동식의 아주 오랜 친구, 소꿉친구인데 같이 어쩌다가 또 일을 하게 되는 형사고 또 이 모든 이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거의 좀 담당 형사 역할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을 계속 의심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친구들을 믿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작가님의 인터뷰를 어디서 읽었을 때는 이 김신록 배우는 사실 이 사건의 전말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사자가 아니라 약간 밖에서 관찰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시청자 입장에서 좀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범인이야 이렇게 계속 의심하게 되면서도 아니야 내 친구가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도 계속 생각하고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이제 시선을 가진 역할인데 너무 이 배우가 너무 그 역할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정말 믿음이 가는 얼굴과 목소리와 맞아요. 그런 분이어가지고 정말 저 형사면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 정도로 너무 좋았고 저는 특히 그런
공무원 강직한 공무원 역할의 여배우들을 항상 좋아해가지고 비밀의 숲이나 이런 것도 항상 좋아하는데 네, 그거 연장선으로 정말 너무 좋은 배우를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네. 개복치가 아닌 파기가 아닌 저도 일단 김신욱 배우 너무 좋았고요. 진짜 동의했어요. 저런 경찰이 있다면 나 마음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언니 제가 말 잘 들을게요. 이럴 것 같은데 저는 박정재 역할의 최대훈 배우 저희가 다 갖고 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번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괴물의 대본집이 1, 2, 3권까지 나왔는데 3권에 이 시크릿 작가 노트라는 걸 구입을 했거든요.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를 봤더니 좀 뒷이야기가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그 기존 설정에서 그 작가님이 생각했던 정재 역할의 배우는 하얗고 네, 살짝 여리여리하고 아마 약간은 병약한 그런 이미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최대훈 배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얗지 않고 맞아요. 풍채가 제법 있죠. 키도 크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외양으로 굉장히 마음이 좀 여리잖아요. 그 갭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런 캐릭터인 사람이 했어도 물론 좋았겠죠. 연기를 잘했다면. 근데 그러면 약간은 뻔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근데 그런 갭이 좋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이 최대훈 배우의 훌륭한 연기력 덕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부터 스포일러가 마구 나올 텐데 네네네. 그 정재가 유연이를 쳤어요. 차로 쳤죠. 쓰러져 있는 유연이를 쳤어요. 그렇구나. 중요한 건 쓰러져 있는 이거든요. 네, 쓰러져 있는 유연이가 그 문자가 앞에 나오잖아요. 뭐 집에 들어가기 싫다 뭐 이런 게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사실 전 처음에 이동식인 줄 알았어요. 오빠가 그쵸. 혼날까봐 맞아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정재고 정재랑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연이가 이렇게 길을 넘기는 행동을 하는 것도 잘 보이고 싶어 남자친구한테. 그래서 정재와 동식이가 있는 아지트로 유연이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유연이가 정재를 뿌리치고 그냥 가요. 그때 가는데 정재가 속상한 마음, 유연이가 날 뿌리치고 간 속상한 마음에 평소 복용하던 약에 위스키를 거의 벌컥벌컥 마시고 약간 환각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상태로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쓰러져 있는 유연이를 칩니다. 근데 정재가 다 있죠. 완전히 그게 까맣게. 사슴인 줄 아는 거죠. 그렇게 네, 사슴이라고 생각. 기억이 잘 안 나고. 그쵸. 네. 근데 그거를 기억을 찾아요. 나중에 13화에서 그래서 이동식의 어떤 취조 아닌 취조여서 그거 하는데 그때 연기가 와. 그 동식이는 그걸 알아요? 동식이도 그때 아는 거죠. 그때 알아요? 네네. 정말 그때 연기 그게 되게 그 14화의 그 장면은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 뭐 핸드폰을 본다던가 완전히 몰입해서 막 이렇게 이러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동식의 역할에 신하균 배우 연기도 당연히 훌륭한데 이때는 박정재의 어메쇼, 박정재만을 위한 무대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 눈물과 막 경악과 그 기억이 났을 때 그건 그래서 저는 이때 되게 새롭게가 아니라 처음 아는 배우죠. 제 입장에서는 최대훈 배우를 너무 주목하게 됐고 다음 연기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이 스포? 재밌네요. 이 드라마 실시간 재밌네. 스포를 하면서 이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네. 와, 그랬단 말이야. 지금까지 본 8화까지에서의 어떤 배우가 또 근데 눈에 저는 들어오셨어요? 8화까지 봤던 네. 다 너무 다 진짜 다 모든 배우들이 다 진짜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빼고 우리 오지훈 친구 빼고 제가 동생 누나 반의 반만 달라서도 아이고 네. 어떡하면 좋지. 근데 네. 이제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김신록 배우, 최성은 배우 다 너무 매력있다. 어떡해 막 그런 생각인데 저도 박정재 역할을 맡은 최대훈 배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사를 굉장히 천천히 쳐요. 맞아. 맞네. 굉장히 천천히 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부터 아니 저렇게 대놓고 수상하게 딱 수상한 사람이 2명이었거든요. 그쵸. 진묵 아저씨와 맞아요. 이 친구가 두 사람이 누가 봐도 맞아요. 저렇게 뭔가 어리숙한다거나 말을 천천히 한다거나 말을 더듬는다거나 보통 그런 사람들이 범인이기 마련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유 저렇게 대놓고 수상하게 구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대사를 아주 일부러 늘어뜨려서 천천히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하다고 생각했던, 아직 그 장면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13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굉장하다고 생각했던 게 몇 부더라? 그 김신록 배우랑 둘이서 너는 동식이를 의심했어? 너는 동식이를 의심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바깥에서 나누는 알아요. 대화씬이 네. 있어요. 그 씬이 굉장히 연극적이고 두 분 다 연기를 굉장히 연극적으로 하시고 그 대사 자체도 되게 연극적이고 근데 그 두 분이 정말 뭔가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아주 합이 잘 맞는 연기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 이제 정재라는 인물이 저는 아직까지 8부까지밖에 안 봐서 얼추 잘 모르겠는 축에 속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동식이를 위해서 저런지도 모르고 왜 저렇게까지 저 세 사람이 우정이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계속 있는데 그 모호함을 이분의 연기로 굉장히 많이 커버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저런 식으로 연기하는 사람을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렇게 느리고 줄이고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뭔가 자기 처음으로 캐릭터를 연기 만드는 스타일. 네, 캐릭터를 자기가 만들었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게 대사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그 뭔가 쳐다볼 때라든지 이렇게 움직임도 되게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하고 누가 말을 건넸을 때 이렇게 대답도 약간 템포를 쉬고 하거든요. 그거는 일부러 정재라는 캐릭터를 그렇게 만든 거겠죠. 그렇게 본인이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제 연출이랑도 의논을 했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정재는 아마도 이제 제가 그냥 짐작하기로는 지금 말에 따르면 약물 중독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정신병원도 갔다 왔고 했으니까 어떤 그런 리액션들이 좀 느린 사람이 아닐까라고 본인이 설정한 게 아닐까. 그래서 천천히 얘기하고 말도 느리느리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좀 그러니까 캐릭터랑 섞인 건데 엄마랑 싸울 때도 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엄마랑 싸울 때 하는 건 보통 그만하세요와 동식을 가만두세요 밖에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써져 있는 걸로만 보면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엄마한테 맨날 같은 소리만 하고 뭔가 속 시원하게 말을 잘 안 하고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논쟁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참고 있다가 빡빡 이렇게만 하는데 그거를 엄마한테 화낼 때를 제가 한 2번 정도를 봤는데 연기를 조금씩 다르게 하더라고요. 속도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다. 저분은 되게 신경 많이 써서 연기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고 앞으로 계속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역할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최대훈 배우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제 역할에 최서원 배우 얘기를 안 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키니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 배우는 이제 아예 처음 봤고 또 이렇게 젊어 보이고 하니까 뭔가 이제 아이돌 출신이거나 이런 분이 아닐까 저도 했는데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경력이 없는 배우인데 너무 그 연기를 그분도 이제 딱 그분을 이제 카메라 비췄을 때 어떤 그 공간이 형성되는 느낌? 맞아. 정말 그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 눈빛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사실 그 캐릭터가 되게 좀 현실적이지 않는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예쁜데 시골 마을에 정육점을 혼자 운영하고 있는 근데 이제 엄마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젊은 배우가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잘 소화해냈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배우가 밝은 역할을 하는 것도 궁금하고 되게 이 사람의 스펙트럼이 어딜까 이런 게 좀 기대가 되는 배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얘기를 하고 싶지만 딴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아서 네. 또 제가 이때 써왔어요. 조연조차 모두 잘해요. 저는 조연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조연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역도 이도현 배우님 저희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도현 배우님. 네, 이도현 사실 싱크가 진짜 안 맞잖아요. 싱크가. 아니 근데 키가 줄었어. 아니 뭐 나이 들어서 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이들 기가 40대 때. 근데 사실 아역은 싱크가 되게 중요한 생각을 하잖아요. 막 특히 정지 아역은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 헤어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외양을 떠나서는 너무 너무 훌륭해. 이도현
씨가 그 아역을 맡아서 해준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식이의 그 아픔이나 그때의 그 가족의 절망, 거기에 닥친 불행 이런 것들이 이도현 배우가 연기를 잘 해줌으로써 더 현실에 왔을 때 확확 와닿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조길구 역할을 맡았던 그 경찰 네, 그렇죠. 거기까지 나왔나요? 조길구의 역할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파라는?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이- 특별하지 네, 않아요. 이 조연들은 사실 후반부에 조명받는 분들이에요. 네. 스포일러를 네, 팍팍. 그럼요. 그 남선배 소장이 돌아가세요. 아, 그래요? 또 충격. 네. 남선배 소장이 죽어요. 네. 왜요? 그러니까 일단 이 막 이래. 궤도님이 보신 상황은 산도. 궤도라고 계속 그랬네. 네. 산도님이 지금까지 본 상황은 강진묵이 죽었죠. 그쵸. 강진묵이 죽었고 한주원이 남상배 소장의 사물함 그 서랍에 낚싯줄과 그 감정서, 네네네네. 감정서가 아니라 그 뭐죠? 사망진단서 미애 씨의 음. 그걸 갔다 온 것까지 알고, 그래서 제이도 그날 갔었고 남상배 소장도 그날 갔었다는 네네네. 걸 아는 정도.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둘 다 강진묵을 죽인 범인이 아닙니다. 아, 그러겠죠. 아닌데 중간에 남상배 소장은 범인으로 오해를 받고 이틀 잡혀갔죠, 정도 지금. 긴급 체포가 돼서 네네네네.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와서 어떤 연락을 받고 네. 폐차장에 가요. 죽임을 거기서 당하는 거예요? 권총을 자기 느낌이 이상하니까 권총을 권총을 장전을 들고 하는 순간 뒤에서 맞고 어머. 죽임을 당해서 강이었나요? 빠뜨려져요. 음. 근데 그때 한주원 경위가 남상배 소장 차에 위치 추적기를 심어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데 놓쳤죠. 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살리지 살리지 못하고. 못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동식과 한주원의 오열 연기를 네.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조길구, 한강영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드러나는데 네. 이제 다들 복수심이 불타서 음. 복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복수심. 근데 이제 조길구 이거 어떻게 설명되죠? 조길구 씨의 역할에 대해서 조길구 씨의 역할은 그 이제 사망진단서랑 관련된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 사망진단서에서 아니다. 기타피크. 기타피크 얘기는 혹시 아시나요? 기타피크 그 현장에서 기타피크 발견돼서 네네네. 동식이가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 동식이의 기타피크였기 그쵸, 때문에 그쵸. 동식. 예, 잡혀간 근데 거잖아요. 그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나왔었는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기타피크에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 아무 사람의 지문 누군가의 없어요. 지문이 네. 있었는데 아무 지문이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그걸 갖다 놓은 기타피크 거예요? 기타피크 감정서를 응. 도혜연 의원이 바꿔치기를 했어요. 아. 왜냐? 정제 지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꿔치기 하는 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이제 조길구 씨가 맡고, 조길구 씨는 나는 잘 모른다. 그냥 윗선에서 시킨 일이다. 그럼 이제 그 윗선이 누군가를 사람들이 추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근데 이 조길구 씨가 그런 거죠. 이제 자기는 정말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 주고 이거 가져와. 이거 했을 도연이한테 주고. 근데 도연이는 혼잣말로 자식이 왼수네 이런 말을 딱 짚고 협박 비슷한 걸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대놓고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20년 동안 도연이한테 돈을 비롯한 거를 맞아요. 받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안 되겠네요. 네. 어떻게 이제 다들 기가 부려. 그래요. 그래서 오지화와 이동식이 조길구를 이렇게 취조 비슷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게 너무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내가 알다시피 경찰 월급이 얼마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동식이가 지화 이게 뭔 개소리냐. 지화가 되게 멋있는 말을 하죠. 여기 있는 사람 다 경찰이고 똑같은 월급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잡았던 경찰로서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다 이런 비슷한 핑계를 댔다. 근데 이 조길구 씨의 연기가 진짜 그 누나를 굴리는 연기. 자기가 막 내로 막 생각하는 연기. 그리고 비굴해요. 되게 이 동식이한테 너무 미안하지. 그리고 남상배 소장이 죽기 전에 조길구 씨한테 네가 바꿨지 감정서 기타피크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부터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근데 이 연기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큰 역할들이 있네요. 뒤로 갈수록 맞아. 있어요. 네. 네, 전혀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네, 저는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이도현 러브. 네. 또 조연 얘기를 뭐 또 찍고 싶은 조연이 있으실까요? 뭐 강민정도 있을 수 있고. 민정 너무 짧게 나왔죠, 근데. 강민정 씨 너무 몇 장면만 계속 반복해서 나와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다 약간
화장 번지고 손가락 잘리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웠어요. 다음에는 아름다워 예쁜 역할로 발랄하고 있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비중 있는. 저는 아까 그 이도현 배우 네네. 그 연기 중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싱크가 안 맞는데 뭔가 잘 맞는 네네. 느낌이 들었다고 생각한 이유가 그 잡혀가는 장면에서 눈이 약간 미쳐 있어요. 이도현 배우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부터 좀 미쳐 있구나. 저 눈이 비슷한데 미친 눈 있잖아요. 그래서 잡혀갈 때 보통은 왜 막 엄마 이렇게 대사는 엄마 막 이래요. 근데 그때 보통 사람의 눈은 막 억울하다든지 막 뭐 눈물이 왈칵 난다든지 막 어떨 줄 몰라 한다든지 이런 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도현의 눈이 미쳐 있어요. 신하균 눈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의도를 한 건가? 내가 싱크를 맞췄나? 이 그게 생각도 맞춘다고 좀 들었어요. 맞춰지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도현이 그래서 연기 잘한 거다. 되게 그게 그 인물이 뭔가 일관성이 있는 느낌. 특히 초반에는 신하균을 굉장히 수상하게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하균이 범인인 양 노골적으로 계속 연기도 그렇게 하고 연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과거에서까지 저렇게 하다니.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막 이상한 애잖아요. 자기 동생은 봉숭아물 우리 유연이 손가락은 그거 하면서 그 현장 검증하면서 봉숭아물을 드렸는데 막 웃잖아요. 제정신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을 초반을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도현 배우가 되게 연기 싱크가 잘 맞는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이도현 배우가 사실 누구가 역할을 했어 다 잘했을 것 같아서 언젠가 이도현 배우 특집을 한번 편해. 이제 슬슬 넘어가는 게 네네. 연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어릴 때는 배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배우가 연기를 잘하면 다 살릴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몇몇 망작들을 보고 알았죠. 영화라던가 배우가 슬퍼. 소재가 너무 좋고 배우가 이렇게 훌륭한데 너무 이상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진짜 평범한 얘기를 정말 훌륭하게 풀어내는 얘기들을 보면서 연출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저도 괴물에 몰입을 하다가 찾아봤어요. 당연히 궁금해져서 드라마는 작가와 연출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김수진 작가가 이번에 각본상을 받기도 했었고 백상에서 신나연 PD가 이렇게 둘이 하는데 저는 좀 반성했던 게 괴물, 스릴러 남자 배우 가득 막 이러니까 당연히 40, 50대에 남자 PD가 연출을 했겠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편견인 거죠. 그러다가 이걸 딱 찾아보고 헉, 여자야? 헉, 젊네? 헐 막 이랬어요. 반성하고 근데 이 연출에서 좀 특별했던 부분이나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제 드라마를 볼 때 연출을 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피차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네. 자세하게 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 정육점 씬이 항상 좋았던 것 다 같아요. 모여 있을 네. 때 거기가 굉장히 연극 무대 같다는 생각을 맞아요. 좀 많이 했고 거기서 되게 처음에는 이제 회식을 하는 장소였다가 중간에는 이제 서로를 의심하는 장소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어떤 제이와 관련된 사연들이 막 나오면서 또 그 공간이 제이한테 어떤 공간이었는지를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그 공간에서 계속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되게 연극 무대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이 배우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연극 배우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뭔가를 할 때 되게 그 몰입도가 높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다른 분들이 정육점 씬이 연극 같다는 건 굉장히 동의를 하고 맞아요.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실제 이렇게 한 큐에 가면서 잡았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드라마 현장을 잘은 모르지만 왜 상대는 이렇게 리액션만 그냥 해주고 이렇게 따로 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정육점 씬은 그렇지 않았다고 막 들었던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 배우들이 모여있어서 그런지 진짜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호흡이 되게 좋다. 네, 대사를 너무 누가 좋다. 치고 빠져 네, 치고 빠져 너무 이런 좋아. 호흡이 정육점에서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연출로는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저는 이제 몇몇 씬들이 기억이 나는 게
그 강진묵이 민정이를 꺼내려고 할 때 기다리고 있다가 한주원과 이동식이 덮치잖아요. 근데 그때 카메라 앵글이 전 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 그림자부터 비추면서 이동식이 이렇게 걸어오는 게 맞아요. 보이고 네. 위에서 맞아, 위에서 맞아, 맞아, 맞아. 음악과 맞아, 동시에 맞아, 콱 맞아. 이렇게 나오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드라마 연출에 대해 잘 모르지만 감독이든 카메라 팀이든 아이디어를 냈겠죠. 그게 그쵸. 합쳐졌을 네. 거고 근데 그렇게 그게 모든 걸 합친 게 연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랬어요. 거기다 음악도 너무 적절한 분위기에 이렇게 쫙 고조돼서 올라가는 그 씬도 되게 좋았고 괴물의 오프닝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크레인 같은 걸로 파헤치는 그 장면인데 그거를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되면 알 수 있거든요. 정말 시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동네 곳곳을 파내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위에서 부감으로 엄청 위에서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저는 되게 좋았었고 뭐 음악은 사실 말할 나위가 없이 음악이 처음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최백호 선생님? 맞아요. 네, 그 음악이 나왔을 때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이질적이고 왜냐면 이 드라마가 익숙치가 않은데 더 익숙하지 않은 이런 게 나와서 정육점에서 부산에 가면 맞아. 나오는 게 좀 맞아요. 너무 젊고 예쁜 배우가 맞아. 네. 근데 음악도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다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신나은 PD한테 나름 충격을 받아서 인터뷰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뭐 저의 감일 수도 있지만 드라마 끝나고 배우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연출에 대한 칭찬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없거나 그쵸. 있어도 네. 진짜 되게 뻔한 말. 근데 뭐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자기 얘기를 막 하려는. 근데 여기는 놀라울 정도로 모든 배우들이 연출 얘기를 했고 그게 보니까 질문이 연출에 대해 묻지 않아도 연출 얘기를 먼저 배우들이 하더라고. 정말 연출이 좋았고 뭐 잘 이끌어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기 했을 때 그 일단 잘 들어주더라고요. 되게 잘 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메이킹 필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덕후다. 준비를 많이 하시고 메이킹 필름도 봤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에너지가 되게 한겨울에 촬영을 해가지고 막 진짜 막 다 패딩 입고 국가대표 있고. 파카 같은 거 막 입고 맞아요. 그런. 근데 이 신PD님이 막 같이 쳐주는데 막 한주원도 됐다가 자기가 한기여서 막 신주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거기서 화내는 걸 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화내는 게 있어도 왜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순진했네요. 근데 분위기 너무 좋고 다 이렇게 다독이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뭔가를 만들고 근데 그 배우들의 공통점이 신하균, 여진구, 오지아 역할, 김진로, 최대훈 배우 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려를 다 격려해주고 융통성이 너무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건 또 아니다. 잡아줄 건 확실히 잡아주니까.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연출의 가장 큰 연출을 향한 가장 좋은 칭찬이자 큰 덕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밀고 나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경력도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작품을 찍지는 않으셨던데 두 번째 작품.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만약 열몇 작품을 찍었고 그게 다 막 시청률이 빵빵히 잘 나오고 화제가 됐어도 자기한테 완전히 자기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융통성을 열고 가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심을 잡고 디렉팅을 하고 이랬다는 게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신나은 PD님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고 특히 전작이 로맨스 이런 거였던 것 같던데 그 학원물이었어요. 학원물. 네. 학원물과 갭이 너무 큰데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인터뷰 중에 그런 것도 좋았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저는 신나은 PD의 드라마라면 챙겨볼 것 같고 특히 김수지 작가와 뭐 만난다면 더 무조건 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8부까지밖에 안 봤지만 그래도 그 전작이 뭐냐면 18의 순간이라는 JTBC 같은 JTBC의 학원물이었어요. 옹성우, 김향기 이렇게 나왔던 그 윤경아 작가님이라고 지금 그 삼강빌라 쓰셨던 그 윤경아 작가님이랑 같이 교합을 해서 만든 드라마였고 저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 드라마는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어떤 게 배우가 좋았나요? 다 좋았는데 네. 배우
배우는 거기 김양기 배우의 엄마 역할로 나온 김선영 배우가 아. 정말 대명 연기를 오. 펼쳐주셨고, 근데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전 너무 귀여워하면서 봤어요. 계속 막 야 빨리 뽀뽀해! 막 이러면서 한 7부 때부터 계속 외쳤어요. 7부까지 뽀뽀를 안 했다고요? 아 애기들이잖아요. 고등학생이랑 고등학생이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애 같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네, 안타깝네. 네. 이때쯤에 그냥 뽀뽀를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안 아니, 했다니 아니에요. 이럴 수가. 네. 예. 근데 이제 되게 풋풋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청량, 모르겠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는데 그런 학원물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입봉작이셨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B팀, 조연출 이런 거 하시다가.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첫 회를 제가 보고 이렇게 톤을 잘 잡았을 수가 라는 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괴물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청량 학원물이에요, 네네. 진짜. 근데 약간 채도가 옅은? 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맞아요. 색은 약간 채도가 옅고 아, 그 톤을 잡는다는 거는 화면의 색을 말하는 모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드라마의 톤, 오. 드라마의 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 모든 걸 다 종합하는 네, 연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색감도 약간 파스텔 톤이고 오. 음악도 기타, 그러니까 오, 어쿠스틱 기타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런 일본이나 이제 대만 청춘물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약간 어쿠스틱한 음악을 깔면서 그 배우들도 다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대사를 치게끔 하고 요런 느낌으로 이 일부가 되게 똑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야 톤을 너무 잘 잡았다. 이거는 이 드라마가 1부를 딱 보면 이 드라마 어떻게 갈지 알겠다는 느낌이 확 왔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주인공이 되게 말이 없는 친구였거든요. 좀 과묵하고 상처가 있고 이런 남자애였는데 그러면은 걔는 대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떤 씬에서 친구랑 둘이 막 얘기를 해. 근데 얘가 대사 훨씬 많은데 이 친구 리액션을 너무 잘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씬이 이 친구의 씬이 되게 만드는 연출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연출 너무 좋다 이 생각을 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은 좀 그렇지 힘이 않았어요. 딸렸나요? 네, 바쁘니까 그렇겠지라고 이해는 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냥 뭐 앞에서 봤던 것 같이 그렇게 공들인 연출이 보이진 않았는데 괴물은 보니까 뒤로 끝까지 갈수록 힘이 좋죠. 그죠 어떻게 끝까지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고 괴물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톤을 잘 잡은 이 장르를 정확하게 잘 알고 연출이 어떤 색감과 어떤 무드의 음악과 어떤 앵글들과 이런 걸 쓸지 이 드라마의 어떤 색깔이 어떻게 될지를 확실하게 알고 들어갔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연출이. 그래서 되게 그런 두 드라마가 그렇게 보는 걸 보면 이 감독님이 어떤 장르를 해도 그 장르에 알맞는 연출을 하시겠구나. 잘하는 사람은 뭐라도 잘하니까. 그런 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초반 제가 처음에 보면서 되게 웃으면서 이 감독님 미드 되게 많이 보셨나봐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프닝으로 가는 어떤 무드랑 뭐 커트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거 너무 유행인데 이제 화면 가득한 타이틀 화면 가득한 타이틀 안 그런 거 못 본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뭔가 리듬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미드 수사극 같은 느낌 좀 쓸쓸한 미드 수사극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굉장히 세련되게 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네. 세련된 수사? 심리 수사극 이런 거 되게 좋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럼 작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대본에 대해서 혹은 이 이야기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부터 얘기. 네. 항상 어떠다 보니까 힘드네. 그럼 저부터. 네. 이렇게 가요. 맞아. 일단 저는 그냥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16화인데 8부 정도를 기점으로 사실상 시즌 1, 2로 나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분명히 어떤 기조, 바닥에 깔린 것 같은데 확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결코 친절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제가 초반에 저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이렇게 핸드폰 하면서 누워서 보다가. 근데 또 핸드폰을 너무 오래 볼 순 없어. 못 따라가니까. 보다가 조금 재밌어. 이러다가 강진묵이 범인인 걸 나타낸 순간부터 조금 속도를 높이다가 마지막에 거의 폭주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작가님의 필력이 되게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뭐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허점도 좀 있고 약간씩 허점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나 이런 게 되게 좋았어서 좋았다, 존경한다, 감사한다 이제 이런 정도인데 조금 가외적인 얘기로는 아까도 했던 이 대본집에 보고 좀 약간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랑 약간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거 디테일에 쓸데없이 집착해 단어 하나까지 끊임없이 수정 요구하고 이 부분 우리끼리만 보는 표의 폰트를 통일하고 핵 높이조차 맞추기 원했던 이거 뭐야 저도 좀 그런 사람이긴 한데 사실 제가 그러니까 저도 안 보는 내가 보는 건데도 막 다 맞추고 막 이러긴 한데 작가님 이거 저 이거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가 진짜 딱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이 2페이지? 그리고 밑에는 빈 A4용지 채워놓으면 되지 않나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맞아, 모든 게 다 있어. 한편으로는 이제 작가님도 이거를 쓰면서 이 한기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작가님이 이런 디테일한 면들이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겠구나. 동시에 빨리 보조 작가분들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제 작가님 얘기 두 분. 저는 아직 8부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전체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아직까지는 얘기를 못하는 자격인 것 같고 자격이 없고 앞에까지만 본 감상은 대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은 대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대사가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대사가 좋다는 게 막 이렇게 인용을 해서 뭐 카드뉴스처럼 나오는 대사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막 약간 명언처럼 막 이렇게 어디서나 통용되고 이런 게 물론 이제 그런 인생의 진리를 담은 대사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좋은 대사라는 게 이 인물이 할 법한 얘기를 하는 그리고 이 인물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는 대사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좀 군더더기가 없고 제가 느낀 대사 이 작품의 대사가 좋다는 지점은 뭐였냐면 각 인물들이 할 법한 얘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다 의미심장하고 이게 나중에 써먹힐 거라는 걸 염두에 둔 대사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떡밥을 잘 던지시고 네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잘 계산된 대사들인데 근데 그런 대사들을 깔다 보면 인물의 캐릭터나 성격을 무시할 때가 많거든요. 그 말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거를 건지려면은 근데 그러면 이제 캐릭터들이 자꾸 배반이 되고 뭉개지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는 저는 이제 작가님과 연출의 합이 좋다는 걸 테지만 이게 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불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브리핑 타임이 있어요. 뭐냐면 정육점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인물들끼리 사건 얘기를 하고 브리핑 타임이구나. 제가 느끼기에는 저거 브리핑 타임이다 이렇게 느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씬들이 너무 재밌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뭐지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뭐 그건가 봐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그 브리핑들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육점에서 그 인물들끼리 한 번씩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때는 서로 되묻기도 하면서 좀 정리를 해줘요. 그 다른 씬에서는 파바바박 자기 할 말만 좀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자기 할 말만 하는데 거기서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해서 그걸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게 타임이 2개인데 그 마냥 브리핑 타임과 그 정육점 마냥 정육점 브리핑 타임과 그 도혜원 의원이 나왔을 때가 딱 그 사건의 정리를 하는 타이밍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게 그때 이제 도혜원 의원이랑도 붙는 사람이 아들이랑 붙거나 아니면 그 이창진이랑 붙으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캐릭터화
화가 강한 캐릭터가 강한 연기를 해주니까 약간 볼맛이 나는 거예요. 이창진 아저씨가 이상하게 막 러시아 섞어 쓰고 이러면 좀 웃기니까 이제 집중을 좀 하게 되고.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배치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장르물이니까 어쨌든 뭐가 뭔지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그쵸. 네, 정리가 좀 돼야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좀 재미없는 드라마가 됐을 그게 없었으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랬을 것 더 같아요. 떨어져 나갔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뭔데? 누가 누구를 의심하는 건데? 이렇게 좀 분위기만 좀 있는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 배치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굉장히 잘 계획되고 설계된 이야기라는 생각이 이제 회를 넘어갈수록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대단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게. 맞아요. 제가 아까 앞서 뒤로 갈수록 폭주하듯이 이야기가 끌고 간다고 했는데 앞에만 화려하고 뒤도 별로 진짜 용두사미 드라마도 많거든요. 그래서 막 기대하고 봤다가 근데 이 드라마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작가님. 네. 그러니까 아까 왜 처음에 소개하실 때 본질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에 가는 이야기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이런 이야기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비전문가이고 그래서 그냥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았을 다 때는 그렇지 뭐. 이야기를 만든다는 게 뭘까라는 고민 질문을 약간 하게 되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이제 초반에 보면서는 작가님에 대한 불만이 계속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인물들을 하쉬하게 사용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특히 동식이 이동식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한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 자체가 좀 아무리 이야기가 픽션이어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인물을 좀 재료로 사용한다는 느낌 같은 게 약간 불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인물을 가장 중시하게 생각하면서 뭔가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분이 하려는 얘기가 뭐였는지가 점점 보이고 그렇게 이제 특히 저는 그 불만이 마지막 회에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회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는지가 확 느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는 분이었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면서 그 제가 가졌던 불만들이 조금 사그라들고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끝나고 나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잠깐 이렇게 제가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니고 뭘 찾아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읽는 책 같은 걸 어디서 봤는데 뭐 사랑받는 인물은 뭐 어떤 역경을 겪어야 되고 뭐 어떤 일들을 또 극복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보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분들은 이런 걸 고려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 저는 이제 항상 주인공이 고통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불만을 갖지만 그러면 이야기가 탄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에서 이런 작품을 보는 연습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연장선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마지막에 마음이 좀 풀렸다 이해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명장면을 좀 뽑아보면 어떨까. 지금까지 본 부분에서도 혹시 있다면 그래서 왠지 제가 얘기할 거를 키리님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했었던 정재가 기억을 떠올리는 그 화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대본집을 볼 때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대본집에 보면 예전 진술조서들이 다 있거든요. 예전이요? 21년 전? 그쵸. 2000년에 진술조서가 참고인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당연히 이동식도 있고 박정재도 있는데 이 진술조서 요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오버랩이 되면서 나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정재가 기억이 계속 안 난다.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동식이가 이거를 예로 들면 이거를 갖다가 하면서 취조 비슷하게 하는데 장면이 나뉘면서 이쪽엔 현재 이동식이 앉아있고 이쪽엔 과거의 어린 정재가 나와서 현재 이동식이 과거의 정재를 취조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재가 너무 가혹한 장면이지만 막 몰아붙이는데 정재가 막 혼란에 빠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기억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앞서 말한 연출과도 맞닿아 있는 건데 그 괴물에서 명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본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제가 1, 2는 안 네네네. 봐서 잘 모르겠는데 궁금해요. 그거. 그러게요. 연출을 그렇게 네, 작가의 연출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러게요. 대본에 이제 이쪽에는 과거고 이쪽에는 그것도 현재이다 이렇게 궁금해요. 적혀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여유가 될 때 네네네. 1, 2의 대본집까지 보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댓글로 잘 알겠습니다. 네. 어떤 장면을 명장면으로 명장면은 이제 마지막 회에서 그 한주원이 이제 자기 아빠를 체포를 하고 아빠를 왜 체포한지 모르실 거예요 지금. 예. 아빠가 죽이거나 죽음을 은폐하거나 한 것일까요? 둘 다입니다. 그렇군요. 그 아빠가 이제 아까 그 정재는 쓰러져 있는 유연이를 네, 찾댔잖아요. 네, 근데 네. 유연이는 원래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연이 손가락을 자른 거는 강진묵이고 유연이가 네네. 걔로부터 도망을 쳐서 저기 멀리서 다가오는 차를 발견해서 저 살려주세요라고 뛰어갔는데 그거를 이제 그 한주원 아빠가 쳤어요. 두 번이나 친 거예요? 근데 그 쓰러져 있는 유연이를 이제 정재가 사실 친 아이고.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전말인데 너무해 작가님. 네. 너무해요. 또 갑자기 화가 나는데 유연이한테 너무해. 너무 하는데 그거 알게 된 동식이의 네. 그 심정과 그리고 그 시체를 강진묵이 가져가서 동식이의 네. 집 보일러 저기다가 거실에, 묻은 거죠. 네. 너무해. 정말 너무 작가님 한 지점이 너무했어요. 많은 분인데 근데 어쨌든 갑자기 성토를.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한주원이 그거를 알게 되면서 자기 아빠를 체포하고 그 동식이랑 이제 정확히 제가 본지 오래돼서 마지막 회를 같이 있었나 그 장면에서? 저도 네, 어쨌든 둘이서 이제 그 서로를 체포하나? 수갑을 채운다. 그죠?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이동식을. 주원이가 그 동식이를 찾아가서 나한테 수갑을 이제 채워달라. 나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동식이가 채워줘요. 주원이가요? 동식이가 주원이의 손에. 왜냐면 이제 주원이는 항상 자기가 그 이금화 살인 사건에 이제 그런 한정 수사를 해서 네네네네. 이금화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굉장히 강한 친구고 그걸로 처벌을 받고 싶어하는 친구인데 이동식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원이가 이동식이 손에 이렇게 얼굴을 묻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그 느낌이 묘사가 안 되고 보셔야 될 텐데 되게 좀 네, 되게 숭고하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 동식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주원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동식이는 자기 동생의 시체를 찾지 못한 상태로 심지어 이제 가해자로 몰렸던 상황에서 이제 뭐 풀려나서 이렇게 살다가 또 이제 자기 때문에 자기랑 이제 관련이 된 상황에서 자기의 이제 동료가 죽는 이상혁 그 친구가 죽는 사건까지 겪잖아요. 그래서 동식이한테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심지어 이제 그 유연이의 죽음이랑 관련해서도 사건의 전말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으면서도 시체조차도 찾지 못하니까 항상 살아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식이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애도가 안 된 상태일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복합애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걸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동식이한테 그 다음 단계가 항상 오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 심지어 거기서 2차적인 또 이제 자기 동료의 죽음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강민정의 그 손가락을 발견한 그 날까지 동식이가 이제 온 거죠. 근데 동식이는 거기서 강민정을 살리기보다는 그거를 공개해서 그 범인을 찾는데 더 초점을 맞추잖아요. 왜냐면은 동식이는 이미 이제 범인을 찾으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친구가 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동식이한테 그런 상황이 전혀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강민정이 사실은 이제 그 뒤쪽에 보면은 그거 아시나요? 살아있었던 거. 자기가 그 손가락을 찾았을 때만 해도 걔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동식이가 나중에 알게 되면서 굉장히 고통받는데 그럼에도 동식이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한주원을 이용해서 범인을 찾는 거 이것을 목표로 달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범인을 찾았고 근데 그런 것들 사이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사실 썩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 이제 한주원의 아빠를 체포하는 순간이. 그리고 한주원 입장으로 얘기해 보면 한주원은
항상 그 정말 바르게 살려고 정의대로 법대로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인데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처벌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그래서 자백까지 중간에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백에서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그냥 별거 아닌 치부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무엇보다 서로의 그런 죄책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서로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 한주원이 처벌받고 싶어하는 그거에 대해서 동식이가 수갑을 채워주는 장면. 저는 그게 서로에 대한 구원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마지막 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 장면에서 되게 큰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요, 얼마나 감동을 느꼈는지 네.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두 인물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 마지막 회에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느껴서 네,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았습니다. 꼭 사실 저희가 이제 스포를 미리 다 하고 네. 얘기를 할까 해서 좀 네. 미리 같이 이 부분만 잘라서 볼까 했는데 이거는 흐름을 따라가서 봐야 이 마음이 이 구원, 숭고함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따라서 꼭 가서 보시기.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드라마 괴물이 앞서 뭐 연기 괴물도 있고 연출 괴물이 있고 뭐 극본 괴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실제 괴물이 사람이 괴물인 건데 여기에 괴물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면서 생각했던 괴물을 다 꼽아보고 그 많은 괴물 중에 진짜 한 명을 뽑아서 이 사람을 정말 더 괴물 이렇게 한다면은 어떨까 하고 저는 뭐 괴물은 기본적으로 여기 빌런이 있는 한기환 경찰청장 남상배 소장을 죽인 이창진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이창진이 한기환의 사주를 받고 그러니까, 왜요? 일단 강민정이 아니라 그 유연이가 정재와 약간 다투고 나오던 길에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길에 작은 봉고차가 한 대가 서 있고 근데 거기서 소리가 나서 들어봤더니 강진묵이 방주선을 죽였거나 죽이고 있었고 눈이 마주쳐서 유연이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자르는데 유연이가 손가락만 잘라서 살아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나와서 강진묵이 잠깐 방주선 시체를 처리하려고 하는 사이에 나와서 손에 이 피가 가득한 천을 들고 뛰다가 차가 멀리서 오길래 멈춰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친 게 한기환. 네네네. 그리고 한기환이 이창진을 불러요. 처리하라고. 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 유연이를 정재가 한번 치고 정재는 엄마 써야죠. 도현이 이창진을 다시 불러요. 이창진 둘 다 상을 목격을 한 거고 그 둘을 토대로 협박과에서 약간 뜯어낼 걸 뜯어내죠. 그리고 이창진이 정재의 차를 몰고 간 사이에 강진묵이 와서 유연의 시체를 가져간 그런 스토리거든요. 지금 말한 사람들이 다 괴물이죠. 한기환, 이창진, 강진묵, 도혜연, 정재도 괴물을 할 수 있고 근데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강진묵이 민정이 사라지고 나서 연단에 올라가서 그 찬성하는 개발에 대해서 그때 보면은 이동식이 너무 화가 나서 강진묵을 끌어내리니까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년 전에 엎어졌는데 또 그럴 거냐라고 하는 그 집값에 목맨 사람들이나 설렁탕집에서 소금을 뿌린 할머니나 다 괴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동식도 한주원도 저는 일단 이렇게 괴물들을 한번 좀 꼽아봤고 또 어떤 약간 괴물인데 괴물 물음표? 하지만 괴물인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이 드라마에서 제이는 어떠세요? 제이는 저는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괴물의 입장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피해자가 아닐까요? 제이는 괴물이라고 하기에는 제이는 엄마가 그 살인당하고 실종된 그 생존자 유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전 제이는 그런 입장의 인물이라고 느꼈고 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모두가 괴물이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이제 약간 주제의식인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 중에서 저에게 가장 좀 고민을 좀 안겨줬던 인물은 도혜원 의원인 것 같아요. 네. 도혜원 의원이 굉장히 모성애라고 보여지잖아요. 그 박정재를 감싸는 거가. 근데 그게 좀 어떨 때는 굉장히 모성애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이게 정말 모성애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혜원이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이 뭘까? 이게 정말 아들을 위한 마음일까? 심지어 이제 그것 때문에 아들을 4년이나 정신병원에 감금을 하고 이런 것도 그게 대체 뭐 무슨 마음일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제일 좀 어이없었던 게 이동식을 엄청 싫어하잖아요. 너무 도혜원이. 싫어하죠. 예. 근데 도혜원은 알거든요. 정재가 유연이 죽인 거를. 그쵸. 근데 정재가 유연이를 죽였다고 네. 알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게 이동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동식만 없었다면은 정재가 이런 일을 안 겪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도혜원이라는 인물은 어떤 모성애라는 거를 기반으로 정말 많은 걸 방어하고 있고 많은 걸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근데 이 대본집에 보면은 도혜원의 어떤 역사가 나와 있는데 그걸 읽다 보면은 도혜원이 사실 모성애가 코어는 아니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이 그 의원이 되려는 시장이 되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핵심적인 마음이고 가난한 집에서 네. 자라. 도혜원 의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배경에 대해. 도혜원 의원은 너무 똑똑한 아이였는데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이제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한 항상 열등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집안에 근데 뭐 학력이나 이런 건 자기보다 훨씬 낮은 남자랑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잡으면서 본인이 그래도 이 만양시에 돌아와서 만양이 이제 자기 입장에서 약간 시골인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자기가 그래도 더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뭐 시의원도 되고 그래서 더 올라갈 일만 자기는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 남편이 그 광요재단의 남편이 박광요인데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을 엄청 무시하고 그 정재가 나를 닮길 바랬는데 남편은 나약하고 그런 면을 닮아서 그런 거 좀 아쉬워. 근데 저도 이제 저도 괴물이 너무 많은 거 아까 말한 거 외에도 그 정철문 서장도 있고 조길구 경사였나요? 있고 뭐 근데 전 도혜원 의원을 괴물로 뽑았어요. 왜냐면 도혜원은 도혜원은 강진묵의 살인을 알았잖아요. 그 뒷부분 나오거든요. 네. 강진묵의 살인을 알았는데 그걸 눈 감아요. 왜냐면 강진묵이 내 아들이 유연이 친 걸 봤거든. 그러니까 강진묵이 그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그걸 감추기 위해 강진묵이 살인했다는 걸 감췄고 그 잡히기 전에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알고 있어요. 20년 전에 정재가 쳤고 이창진이 와서 처리를 했고 그거를 강진묵은 다 보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네. 유연이가 사라졌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강진묵이 협박을 했고 도혜원 의원이 그거를 그리고 그 이후에 대화 나눴던 게 나중에 나오는데 강진묵이 계속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 도혜원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눈 감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여기 나온 이창진은 실제 살인을 했고 어찌 보면 도혜원은 실제 살인은 하지 않았죠. 그치만 눈 감았잖아요. 그래서 강진묵이 더 계속 살인을 심지어 어떻게 보면 장소도 제공한 셈이 됐잖아요. 그 사슴농장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도혜원이 가장 괴물이다. 그 씬 생각나네요. 이창진이랑 둘이 얘기할 때 왜 또 뭐 강진묵을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또 나 몰라? 난 내 손에 피 안 묻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창진이 피만 안 묻히다 뿐이지. 맞아요. 딱 그거네요. 네. 그죠? 네. 저는 도혜원이 가장 괴물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맨 마지막 빌런은 이창진과 한기환으로 몰아가고 그게 맞지만 더 큰 의미에서 저는 그 20년 동안에 그저 자기 아들과 단순히 아들뿐만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도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도지사가 돼야 시장이 돼야 되는데 못 될 것 같으니까 하면서 도의원을 가장 최고의 괴물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도혜원을 꼽은 이유가 더 생각이 났는데 도혜원 의원은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맞네요. 이게 죄책감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식 때문이다. 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스스로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지점이 가장 저는 괴물 같다고 느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시간 19분 동안 지금 1시간 동안 괴물을 찬양을 해왔는데 당연히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두 분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아쉬웠던 점,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까지 유연이나 민정이나 이동식을 이렇게까지 비극적으로 만들어야 하나
이렇게 비현실적일 정도로. 너무 죽어요, 네. 작가님. 그리고 뭐 남상배소장까지 죽어했으니까 너무 죽어요.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 남상배 저는 소장은 살려도 될 네. 것 같은데. 그니까. 약간 정말 이야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맞아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보면서 좀 힘들죠, 그게. 네. 그리고 유연이 그렇게 죽는 것도 좀 그거 어이없잖아요. 너무 잔인해. 꼬려고. 네. 그니까, 맞아. 어, 반전에 그렇게 반전에 하는, 주게. 그쵸. 근데 그 상황 유연이 자체를 문제야. 설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유연이가 우리 기억에 남는 건 그 반지 끼고 웃는 모습 하나 빼고는 다 그냥 계속 맞아. 피 묻은 손을 감싸주고 뛰고 음. 치우고밖에 없어. 아, 정말. 제 친구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가 괴물을 한 3일 만에 다 보고 정말 재밌게 봤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별점 그 와타디피아를 공유하는 사이여가지고 근데 별점을 3점을 네.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왜 3점을 줬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재밌게 본 건 맞아. 근데 다 보고 났을 때 이 드라마가 여성들을 다루는 이 방식이 쉽게 많은 별을 줄 수가 없게 만들었다. 굉장히 찝찝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고 싶긴 했는데 그 유연이를 그렇게 했다는 걸 유연도 듣고 그렇고 민정이도 그쵸. 그렇죠. 네. 근데 한편으로 맞아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서 그렇긴 한데 음. 근데 약간 그거를 꼬지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게 민정이가 사라졌죠. 일단 손가락만 남기고 상황이 나타나기 전에 그때 이창진이 작업해둔 거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댓글 알고 뭐, 보니 네, 몸 저기 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되게 이렇게 약간 세태를 좀 풍자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쉽게 아니, 뭐,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네, 그리고 이제 신하균이 그 분들하고 싸울 때, 맞아요. 대사를 짚어주기는 하잖아요. 술집 안 나가고 뭐 술집 나간 사람한테는 그래도 술집 나간 사람은 죽어주고 이런 거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이런 수사극이나 이런 데서는 왜냐하면 실제 범죄에 희생이 되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여성이 많고 특히 또 그 여기 나오잖아요 안마방이나 이런 불법 체류라든지 아니면 그쪽 그 찾을 사람이 없는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보통 대상으로 보통 그게 뭐 유영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타겟팅했던 범죄 피해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적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 인물들을 엮이게 하기 위해서 이 유연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니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저는 앞에서부터 봤을 때는 앞에서부터 8번까지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생각이냐면 아유 뭐가 이렇게 매번 의미심장해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뭘 의미심장하게 모두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뭔가 고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하다니 뭐 약간 피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너무 노림수를 위해서 그 장면의 스릴과 그 다음에는 누가 잡혀고 이 순서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잘 설계돼 있지만 무리하고 있는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가 저는 제일 앞에 보면서 계속 했던 건데 한 가지는 이 신하균이 맡고 있는 이동식이라는 인물을 이렇게까지 수상하게 그리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철저하게 믿게 만드는 이유가 뭐지? 그게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20년 동안 어떤 우정을 갈고 닦았으며 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정재와의 관계도 20년 전, 21년 전에 그런 일이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은 동식이가 그 서울에 있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 사이에 시간이 어쩌면 비어 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커넥팅이 돼 있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 사람들은 21년 전과 지금밖에 없는 사람들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육점에 모이는 모든 경찰들이 이동식을 마치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굉장히 믿고 동식이 형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왜 그러지? 그러니까 남상배 소장은 이해가 갔어요. 그쵸. 내가 그때 잘못 잡았고 얘한테 그렇게 큰 충격을 줬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그 지화라든지 정제라든지 의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심을 안 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뭘 그렇게까지 하지? 라고 생각을 저 우정의 근원이 뭐지? 죄책감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찐 우정 같은데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이 마찬가지고 제이는 뭐 동병상련인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모두가
뭐 마지막에 만났다고만 해도 막 살인자가 아닐까 의심한 상황에서 왜 그렇게까지 굳건하게 믿는 걸까 저 사람들은 이 생각을 좀 했고 그게 좀 뭐라 해야지 안 맞더라고요. 그렇고 경찰인데 이렇게까지 언프로페셔널한 사고를 가져도 되는가? 맞아.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맡았어? 헉, 용의자가 아닐까? 아, 이 얘기는 너무 이슈가 있으니까 한강 얘기를 하려다가 잠깐 참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수사의 가능성, 용의자의 가능성, 그리고 목격자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막 뭐만 했다면 그냥 긴급 체포야. 그래서 긴급 체포 그렇게 남발하면 안 되는데. 네, 뭐만 했다면 긴급 체포고 그래서 저는 초반에 너무 안 프로페셔널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모두가 그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발견된 누구야? 그러면 누가 의심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럼 맞아.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진행되니까 뭔가 좀 그런 게 저의 그 상식으로는 조금 납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랬냐? 너무 이제 알겠는 거죠. 사건의 스릴, 반전 뭐 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얘가 뭐 마지막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얘가 본 게 있었어. 본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거를 계속 남성배 소장하고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줬다 뺐다를 하려고 계속 그런 식의 의심의 화살들을 안 프로페셔널한 경찰의 인식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조금 아쉬운. 좀 처음에는 그래서 좀 따라가기가 약간 어려웠어요. 아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강진묵은 그러면 이제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게 되지 않나요? 다뤄지지 않나요? 네,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아니 제가 그 5, 6, 7, 7, 8, 6, 7, 8을 보면서 신하균 이동식이 그거를 갖고 나왔잖아요. 그 유연이? 손가락 아니요 강민정 강민정. 손가락을 아. 갖고 나왔잖아요. 강진묵 그걸 알고 나서 강진묵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거 이해 안 가요. 왜 강진묵이 저런 식으로 여진구한테 수사를 해달라고 하고 왜 그런 거지? 그러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강진묵은 그거를 신하균이 갖고 나온 걸 알고 있었을까? 이게 약간 알죠. 네가 뭐 우리 집 평상에 놔뒀잖아. 이렇게 그런 데서 그 있나? 시체처럼에서도 굉장히 네. 딱 와닿을 정도로 맞아요. 네. 그래요? 나는 몰랐네. 그러면 걔의 플랜은 뭐였을까요? 강준규 플랜이?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야, 그래서 신하균은 뭐 옳지 알겠어. 신하균도 사실은 신하균이라고 하면 이동식도 사실은 저는 저도 약간은 이해가 잘안 아주 됐어요.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현장에서 손가락이 나왔으면 바로 이러고 하면은 잡으면 거기서 맞아요. 여자를 친 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 난리를 친 다음에 네. 강진묵을 체포한 거랑 똑같거든요. 어쨌든 강진묵의 자백을 받아야지 남은 사체들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네. 아마 이 책에서는 그 집을 뒤진 게 다 이동식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동식의 지문만 나올 거다. 이동식이 범인으로 몰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강진묵은 빠져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수사 다음에 막 지문에 대해서 또 대사가 나왔었는데 거기 슈퍼라서 온 주민 사람들의 지문이 다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야기상의 허술한 네. 지점이긴 하죠. 그런가 사실. 봐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긴급 체포 궁금해가지고 남발이라고. 궁금해가지고 네. 뒤에 뭐가 있어? 부산에 가면 또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 모든 게 다 그럼 의미가 있나 이러면서 좀 궁금했어요. 약간 불친절한 면들 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저는 이거 제가 아쉽다는 건 절대 아닌데 몇몇 분들은 제이와 주원이가 로맨스로 조금 더 발전됐어도 좋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맨스가 아예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이게 네. 이 시나리오 집에는 원래 좀 로맨스가 더 진행될 제이랑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주원이랑 계란 던지던 네. 사이에서 네. 근데 이제 서로 공유하는 게 있죠. 둘 다 엄마가 사라졌다는 거. 그건데 이제 제이는 적극적으로 찾고 남아있는 역할이고 주원이는 회피했다는 그런 사이가 있는
관계라서 뭐 그런 거를 이제 공감하고 좀 유대감을 키워갈 수는 있었겠지만 로맨스는 좀 뜬금없지 않나? 좀 뜬금없었겠죠. 그냥 연령대가 비슷하다고 로맨스가 생기는 거. 다 그냥 붙여버려. 저도 안에서 기사에서도 여주인공 씨한테 그런 걸 묻는 기사가 있더라고. 더 로맨스가 발전되지 않은 게. 근데 저는 아주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이 정도가 로맨스? 만약에 둘 사이 로맨스가 생긴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5, 6년? 이렇게 해서 그동안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뜨문뜨문 만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건 모를까. 지금 이 괴물에서 둘의 로맨스가 나오기에는 저 역시 이 정도 전개가 좋았다. 저는 사실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공유한 두 사람이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나?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해도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낸 사람과는 같이 계속 있으면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생각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사람과 만나지 않아도 계속 생각은 나겠지만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관계를 계속하고 싶지 않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제이는 아닙니다. 제이는? 좋은 사람과 한전 말고? 네, 한전 너무 도련님이어가지고 맞아. 네, 좀 그래.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과 좋은 그걸 했으면 좋겠네요. 그 좋은 드라마에는 항상 팬들의 네. 시즌2 요구가 따라붙기 마련인데 괴물의 yes or no로만 일단 대답해 주시면 괴물의 시즌2 No. 저 끝까지 안 봤지만 안 아까 봤지만 엔딩을 들은 입장에서는 no. 저는 진짜 세모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무조건 노였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완벽에 가까운 아주 훌륭한 엔딩이고 이거 이상은 나올 수가 없고 사실 괴물의 벌써 아닙니다. 괴물의 이 줄기가 유연이 얘기와 그것도 다 해결됐잖아요. 다 맞아요. 찾고 근데 더 이상 뭘 할 수 있지? 그래서 만약에 시즌2가 나온다면 괴물이지만 괴물이 아닌 거죠. 그거는 아주 다른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동식, 한주원과 같은 비중의 주인공이 나와야 할 텐데 그걸 괴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반대의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반대. 아까 저 유연이의 죽음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처럼 이미 너무 꽉어요. 근데 2가 나오면 또 뭘 꼬겠지. 얼마나 죽일 거야. 그걸 보고 싶지 않아. 이 표정을 보셨어요. 또 뭘 꼬겠지 않아. 그만 좀 해. 그만 죽여. 괴롭혀. 그만 죽여. 반대의 이유는? 저도 이 사건 자체가 설계된 사건 자체가 이미 해결이 딱 나버려가지고 시즌 2를 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왜 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최종의 괴물은 뭘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사실 이 드라마 괴물이라는 제목 그렇게까지 좋은 제목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게 땡기진 않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막 맞아요. 괴물이 되려고 괴물이 되었다 이런 카피도 조금 약간 식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는 왜 괴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괴물이 돼버렸고 뭐 이런 소리를 왜 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주원과 이동식의 그 문제에서 이동식도 괴물을 잡고 싶어서 강민정이 살아있을 생존의 가능성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괴물인 지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 버렸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괴물로서의 어떤 그걸 건너는 느낌이고, 한주원도 마찬가지로 그걸 너무 잡고 싶다고 해서 사지로 몰았던 그걸 넘어섬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괴물이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경찰도 너무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괴물을 잡기 위해서 불법 탈법을 진행하고 괴물을 잡기 위해서 본인의 양심의 어떤 선을 넘어가면서 괴물이 됐을 때 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사건들이 그렇게 해서 해결됐을 때의 마음들이 사실은 개운치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엔딩이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뭔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끝까지 안 봤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한주원의 그거는 완전히 알겠고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정말로 이 죄값을 받겠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장면을 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정 부분의 구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범인을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강진묵
케이스에서도 이 사람은 그거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주원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더할 나위 없는 평안함을 왠지 찾았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다음이 나오면 이 둘이서 이제 콤비로 다른 사건들을 해결해야 될 텐데 그게 이런 지금 나온 이 드라마의 결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2가 나온다. 그 막 팬들의 열화 같은 상황이 네네네. 그렇다면은 내가 괴물 시즌2에 이것만은 포기 못한다. 이건 지켜라. 시즌2에서 요건? 저는 뭐 김수진 작가, 심사연 PD 그러니까 그 콤비가 무조건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주인공도 당연히 여진구 신하균이어야 할 것 같고. 네. 저는 이동식은 있고 한주원은 좀 달라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니까. 그럼 마냥은 그대로 마냥이 그대로 두고 있고 외부에서 이제 오는 그 신참내기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그렇게 치면 좀 재밌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덧 1시간 20분 이제 슬슬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괴물을 더 얘기해보고 싶은? 저는 그 마지막 회에 갑자기 그 실종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약간 그 무슨 캠페인처럼 공익광고처럼 뭐 실종자 어디에 신고해 주시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모든 인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 대본집에서도 이제 실종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스토리였나가 약간 의문이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실종자의 죽음을 너무 비극적으로 만들고 약간 그래서 그 주제의식과 약간 그 스토리가 다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갑자기 하고 싶었습니다. 이 주제의식 맞아요. 이거는 되게 동의되는 게 이 주제의식을 와닿을 수 있는 에피소드는 그런 것 같아요. 매년 방주선이 죽은 10월이 되면 아버지가 갈대밭에 나가고 알고 봤더니 그 불친절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방주선 아버지의 딸이 저는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매치가 아니라 방주선이 누구야 막 이랬는데 언니였었고 그래서 강진묵이 붙잡혔을 때 절규하듯 맞아요. 그 장면 좋더라고요. 그럴 때 그리고 뭐 유연이 현수막을 교체할 때 현수막이 되게 낡았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제 지금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몇 년째? 저 거의 아마 10년째일걸요? 저 종강역 사거리 이런 데 보면 청계천 사거리에 실종된 송혜이를 찾아서 이거 보는데 그게 그전에도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 얼굴이 실제 지금 얼굴 살아있을지도 모를 뿐더러 살아있어도 저 얼굴을 찾을 수 있을까? 근데 그 현수막이 진짜 매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현수막보다 기억에 남았었는데 되게 그게 딱 유연히 현수막을 바꿀 때 그게 되게 생각이 났고 그래서 키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제의식을 드러내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간중간 더 뭔가 있었더라면 더 가까웠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는 좀 아쉽죠. 너무 많이 죽어서 더 드러나지 않았던 거 아닌가. 네, 그 실종자 유가족은 아니고 이제 실종자 가족의 슬픔을 다루기에는 너무 범인 찾기에 몰두된 드라마가 아닌가. 좀 아쉬운 면이.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손가락이 잘렸는데 시신이 안 나온 거였잖아요. 맞아요. 실종이 포인트가 아닌 느낌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실종이 포인트면은 이제 제2의 엄마 상황 도망갔다더라 뭐 딴 남자랑 어떻게 했다더라 근데 사실은 뭐 사건의 피해자였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중간 들어가긴 했는데 큰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 도의원, 시의원, 경찰청 뭐 저쪽 이쪽이랑 엮이는 바람에 맞아요. 실종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화에서 그렇게 내레이션과 또 한주원이 그 실종자 저기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맞아.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약간은 갑자기 주제의식? 갑자기 주제를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그리고 사실 저도 이런 범죄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걸 좀 보는 편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비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실종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 시청자에게 해주고 그래서 뭐 혹시 뭐 그런 전단을 잘 보시고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로 신고해 주십시오라는 캠페인이 얼마나 유효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종을 제대로 접수해주지 않는 건 경찰이거든요. 그게 아마 1회 맞아요, 나오죠. 네. 가출로 일단 맞아, 성인 맞아요. 실종은 맞아요. 그런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경찰의 인식 자체의 문제가 굉장히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밝혀지지 않은 살인사건이 뒤늦게 밝혀진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실종으로 처리했는데 그 뭐 집에서 그 저녁 준비하다가 나가서 이렇게 너무 뻔히 보이는 게 가출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녁 준비하다가 없어진 사람인데 실종을 안 해줘가지고 몇 년 뒤에 자기 집 물탱크에서 발견된다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일반 시민들이 의식을 개선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인가라는 저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 내부와 시스템과 법제도와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문제고 근데 그거는 아마도 경찰 인력의 문제와 바로 직결이 돼 있을 것이고 수사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캠페인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저는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그쵸, 생각은 그럼요, 들지만 그럼요. 예, 조금은 그럼요. 뻘쭘한 아니 생뚱맞은 느낌이 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 유제의 역할이 저는 가장 실종자 가족에 맞아요. 가까운 맞아요. 역할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최성은 배우가 역할 준비하면서 실종자 가족들 나오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 역할은 그런 역할로 좀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데 그 이동식이 왜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어떤 서울에서 뭐 20살 정도 너무 유연이랑 닮은 애가 있어 이런 그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나도 알아. 걔는 20살이 근데 그게 되게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직 있고 지나가면서 비슷한 사람을 보면은 당연히 보게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실종자 가족의 마음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유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제이가 나오는 모든 장면이 그랬고 마음이 좀 아프긴 했어요. 끝으로 제가 되게 좀 좋아하는 구성인데요. 네. 그 한 줄 평 이유. 이유 돌아왔다 한 줄 이유 평. 한 줄 평과 이유 한 줄 평. 저는 잘 만들어진 드라마지만 인물들에게 좀 친절했습니다. 너무했다. 이걸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앞서 말했던 부분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나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특히- 조금 더 친절했으면 그래도 재밌었을까요? 그거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종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드라마라면 더더욱 다른 그렇다면 방법으로 더더욱 해야 진짜 되지 그런 것 않았나 같아요. 싶습니다. 하지만 연출이나 뭐 극본이나 배우들은 모두 아주 훌륭했다. 마지막에 열심히 훌륭했다. 네. 한 줄? 저 8회까지밖에 안 봤는데 감히 한 줄을 해도 네, 되나요? 그럼요. 어떡하지? 네. 8화까지 본 사람의 한 줄 평. 봤을 때 호흡이 아주 좋은 드라마다. 모든 이 드라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호흡이 잘 맞아 떨어지는 이제 잘 만들어진 컨텐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보면 더 재밌는 드라마. 네, 이거는 저라서가 아니라 진짜예요. 그렇지 않나요, 희님이? 네, 보이는 게 되게 보이는 많더라고요. 게 네.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되게 좀 다른 드라마 같았어요. 특히 앞부분 우리가 시즌 1, 2 같이 했을 때 아까 말한 8화까지가 저는 앞서 말했듯 되게 불친절하고 좀 재미없는 드라마라고 생각했고 이동식의 그 기괴한 표정과 이해가 어려워서 이 드라마 뭐야 했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너무 다들 같은 표정이 다르게 다가와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두 번 볼 때 더 재밌는 드라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괴물에 대한 저희들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